웨데고르가 아예 대놓고 밝혔죠. 토트넘이 저 공간을 파티한테 내줄 거 경기 전부터 뻔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파티를 찾는 거 연습 많이 했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 다룰 정도의 내용이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실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아스날전에서 달라진 손흥민의 역할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사실 그보다도 중요했던 게 바로 토트넘의 수비 문제였어요. 그걸 짚기 위해서 먼저 아스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스날은 4-2-3-1 포메이션으로 소개됐지만 사실은 이렇게 4-3-3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격을 할 땐 어떻게 되냐? 이렇게 2-3-5 형태를 만들어요. 양쪽 중미들이 최전방까지 올라갔죠. 대신에 그 밑에선 풀백들이 안으로 좁혀 올라와서 파티와 같은 라인에 서는데요. 아스날이 이런 대응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가장 측면을 맡고 있는 이 양쪽 윙어들이 웬만해선 상대 사이드백들을 1대1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 둘째로 양 풀백들이 중앙 지역에서도 충분한 수준의 빌드업 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우측에 나온 화이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얘는 후방 숫자가 필요할 땐 이렇게 최후방에 가담해서 3백처럼 위치하기도 하고, 중앙 숫자가 필요할 땐 이렇게 파티 옆에 서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선수란 거죠. 그리고 이 점이 토트넘과 특히 손흥민에게 아주 많은 고민을 안겼는데요. 지금은 파티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보시면 양옆에 풀백인 진첸코와 화이트가 있죠. 그리고 일단 파티가 볼을 잡으니까 토트넘은 어떻게 됐냐? 중앙 미드필더인 벤탄쿠르가 이걸 견제하러 튀어나왔어요. 파티 뒤에 화면상엔 보이지 않는 센터백들까지 있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케인 혼자서 이걸 죄다 막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고, 따라서 그보다 뒤에 있는 중미가 튀어나가는 건 사실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럽게 본래 벤탄쿠르가 맡고 있던 자리에는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웨데고르가 이 공간을 먹으러 내려온 건데요. 얘를 잡기 위해 토트넘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윙어인 손흥민이 중앙으로 좁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전술적 마크맨인 랑글레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둘이 모두 나온 셈인데요. 덕분에 웨데고르가 벤탄쿠르 공간으로 내려왔음에도 얘한테 볼이 가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문제점 두 가지가 새롭게 나왔는데, 첫째로 화이트한테는 일시적으로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예요. 본래라면 손흥민이 잡아줘야 하지만 지금 웨데고르를 잡느라 중앙에 좁힌 상태죠. 그래서 파티가 이렇게 화이트한테 넘기는 것 자체는 아주 쉬운 일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문제가 페리시치가 사카와 1대1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날의 양 윙어들은 웬만해선 1대1로 막기가 힘든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 상대가 결코 민첩하다고 보기는 힘든 페리시치다? 막아낼 수 있을 리가 없겠죠. 사카 입장에서 얘를 제껴내고 그대로 크로스를 올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손흥민까지 가담하면서 2대1로 몰리기 전에 빠르게 판단을 내린 셈인데요. 토트넘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박스 내부에는 많은 숫자가 확보되어 있었어요. 3명을 상대로 무려 6명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크로스가 투입이 된다고 해도 토트넘이 아주 유리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크로스가 이 구역을 넘어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선수를 노렸다는 겁니다. 마르티넬리가 맡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박스 내부에 6명이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여기에서 슈팅까지 허용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 더 짚을 부분이 보이는데, 박스 내부에 6명이 있었다. 그리고 측면 윙어들을 막기 위해서 토트넘의 윙어들과 윙백까지 모조리 여기에 가담을 했다. 즉 토트넘은 아스날의 최전방 5명을 막기 위해서 케인 하나만을 빼고 지금 모든 선수가 맨 아래 지역까지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스날의 최전방 5명보다 뒤에 있는 이 선수들, 2, 3, 5에서 3에 해당하는 선수들에겐 어떠한 마크도 붙지가 않게 됐어요. 이게 전반 2분 만에 벌어졌던 일인데요. 이 약점이 곧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중앙 센터백인 마갈량이스가 살리바에게 볼을 넘기는 중인데요. 센터백들임에도 지금 위치가 매우 높은 상태죠. 아까처럼 케인이 둘 다 잡아주긴 힘들었고, 따라서 이번에도 벤탄쿠르가 튀어나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의 모습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손흥민은 일단 중앙으로 좁힐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약간 아래로 떨어져 있는 화이트에겐 일시적으로 공간이 생겼죠. 그래도 살리바 쪽으로 볼이 가니까 손흥민이 이제 화이트를 잡으러 벌리기 시작하는 중인데요. 근데 이번엔 살리바가 화이트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측면에 있는 사카한테 한 번에 보냈어요. 여기에선 페리시치와 사카가 1대1로 붙어있는 중이죠. 냅두면 아까처럼 크로스에 슈팅까지 허용할 게 뻔할 뻔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사카에 대한 수비를 놓으러 최종 수비 라인까지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지금 웨데고르, 마르티넬리, 자카가 크로스를 받기 위해서 중앙에서 침투를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센터백 라인도 점점 뒤로 밀리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림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직까지는 중미들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볼이 투입이 되더라도 여기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위치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사카가 크로스를 올리질 않았어요. 볼을 잡고 시간을 끌다가 이렇게 뒤에 있는 화이트한테 넘겼는데요. 손흥민은 사카에 대한 수비를 도와야 했기 때문에 이걸 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리시치가 사카의 크로스 루트를 막고 손흥민이 사카의 중앙 드리블 돌파 루트를 막고 있는 셈인 건데요. 문제는 지금 딴 선수들의 위치. 지금 호이비와 벤탄쿠르가 거의 센터백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죠. 이러니까 그 앞에 공간이 완벽하게 비어버렸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는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아스날의 2-3-5 라인 중에서 3에 해당하는 선수들, 특히 그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파티한테 진짜 어마어마한 공간이 나왔죠. 아스날 입장에선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의 프리킥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고 결국 여기에서의 슈팅이 들어가면서 먼저 실점을 하고 말았죠. 이 모습을 봤을 때 제 감상은 간단했습니다. 아, 드디어 터질 게 터졌구나. 토트넘 경기를 보면 이쪽 공간을 지나치게 많이 허용한다는 사실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었거든요. 당장 프리뷰 영상에서부터 이 그림이 가장 위험할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스날은 2-3-5 중 3에 해당하는 선수들의 킥이 아주 날카로운 편이다. 직전 브렌트포드전에서도 이 자리 선수들의 킥이 득점을 2개나 만들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처럼 최전방 5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비를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부상 이슈 때문에 파티가 나올지 로콩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오든 여기 자리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는 거 절대로 안 된다. 더 전으로 가볼까요? 이건 첼시전에서부터 이미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토트넘은 수비 시에 중미들이 지나치게 아래로 떨어진다. 이날도 진짜 많이 힘든 경기였지만 오히려 첼시라서 다행이라고 본다. 왜? 캉테나 조르지뉴는 이 공간에서 직접 득점을 노리긴 힘든 선수이기 때문이다. 만약 맨시티의 데브라이너나 리버풀의 아놀드한테 이런 공간을 허용한다면 과연 실점을 피할 수가 있을까? 그게 그때 다뤘던 내용이었습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이 점을 놓치질 않았어요. 웨데고르가 아예 대놓고 밝혔죠. 토트넘이 저 공간을 파티한테 내줄 거 경기 전부터 뻔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간에 파티를 찾는 거 연습 많이 했다.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제가 프리뷰 영상에서 다룰 정도의 내용이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 실점이었어요. 문제는 앞으로의 경기들이겠죠. 만나는 팀들 중에서 중거리 잘 차는 선수들은 많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이제 수비 시 중미들의 위치 조정 혹은 아예 포메이션 자체를 바꾸든지 뭔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앞으로는 보다 훨씬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